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상의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합니다. 지난주에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내란 특검법. 이를 두고 지금 정치권 여야가 뜨겁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야당에서 재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고 그 다음 날 곧장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 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14일 또는 16일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 특검 법안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민주당, 일단 내란 특검법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른바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독소 조항이 이제 제거됐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에 세 번째 해당되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라는 부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환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이 계엄 내란 문제가 이 안보 정책 전반을 겨냥한 논란으로 확산이 돼버렸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외환 혐의를 제거한, 포함시키지 않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을 별도로 준비를 하겠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핵심은요. 이 세 번째, 이 외환 혐의 추가한 부분과 외환 혐의를 빼서 특검법을 만들자라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내란 혐의 가지고 만든 특검법에 외환 혐의까지 추가하면서 이게 마치 이 우리 군,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안보 문제의 논란으로 확산돼 버렸다라는 지적이네요.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소추될 수 있는 거는 내란, 외란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내란죄를 빼버리면서 굉장히 그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외환죄를 이번 특검에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들고 들어와 보니 이거는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첫째,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광범위한 수사, 특히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건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란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대북 전단지 이거 배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민주당은 지난 뭐 몇 달간 아니면은 1년간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한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그걸 외환죄라고 해서 대통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미운 건 이해 가요. 어떻게 해서 이 대통령을 치우고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거는 이것 또한 어찌 보면 계엄만큼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왜 이런 악수를 두는지 저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에 대한 내란 특검법에 민주당이 외환죄 내용을 더
추가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 법안 2조 8항에 보면 수사 범위에 대하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일각의 우려처럼 범위가 너무 많고 넓고 기간도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제1소위 법안 심사에서 맨 앞에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로 한정하고 특정했습니다. 약간의 시비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아까 이재용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뺐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하면서 거기다 또 외란죄를 갖다 넣었다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논란에 대해서는 그럼 좀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던지면서 이렇게 좀 성급해 보이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지 못하나 하는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처리가 자꾸 보이네요, 야당. 저는 이 사안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십시오.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그리고 정말 국민 앞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립 서비스에 그칠 게 아니라 정책으로, 대안으로, 법률로 이 부분을 매듭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디까지 양보했습니까?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다 양보했습니다.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럼 대법원장이 하자는 국민의힘 의견 수용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무슨 반응 나왔습니까? 못 받겠다. 이거는 박스가리에 불과하다. 국민 앞에 정말 계엄이 죄송하다고 한 거 진실입니까? 아니요. 진실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의 대행입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민주당이 재발의한 부분에 이미 해결이 됐다라고 정부 인사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어깃장을 넣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십시오.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딱 계엄 해제까지만 하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주당은 받아야 된다라는 일부 또 온건파 목소리들이 있죠.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아니다, 다 위헌적이다. 이거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계엄 죄송하다는 거 그 진실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찬대 그 대표가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고 있는 특히 이 계엄 집중하자는 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도 만에 하나 본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면 아까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의 실수 내지는 당신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협상을 하겠다고 나온 국민의힘과 네. 앉아서 얘기하면 돼요. 이거 빨리 하면은 14일, 16일뿐만 아니고 그 다음 주에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정치권에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행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법처장인가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야당이 발의한 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요.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거나 특별한 네네.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거나 네네. 이럴 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보충성 일반적으로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원칙을 비춰봤을 때 지금 논의되는 특검은 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 법안에 무슨 문구 하나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특검을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일단 특검법을 놓고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뜨겁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당 내에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신중한 언행을 강조했습니다. 몸을 일단 낮추라고 지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내란 특검법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한다라고 제가 언급했었는데 조금 전에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속보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여당 측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란 특검법 일단 예정대로면 14일 또는 16일에 야당 주도로 표결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으셨지만 당 내의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는 이 발언 왜 나왔을까요? 바로 보시는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어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를 그래프로 보고 계시는데요. 민주당이 42.2%로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40.8%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당 지지율의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내심 좋아할 수는 있어요.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우리가 잘해서 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이따 또 다시 다룰지도 모르지만 나훈아 씨가 한 그 표현이 딱 국민의힘이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왼쪽 니는 뭐가 잘했나? 이게 사실은 이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잘했다가 아니라 왼쪽도 잘한 건 없다라는 게 지금 지지율에 반영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왜 이렇게 착각 말아야 되느냐라고 한번 일침을 놔야 되냐면 지금 약간 이 분위기의 편성에서 오버 페이스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백골단 사건이라든지 또는 미디어 특위에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중국 기자단하고만 비밀 회동을 했다라는 뉘앙스의 발표로서 당시 외신 기자단의 어떤 모임이었는데 외신 기자단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이런 폭투 내지는 오버페이스를 좀 우리가 자제하자라는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